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의 대전 지회장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승희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술할 과제는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문제 중에서 캐릭터 메이크업 한국 무용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 모델도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뵈었는데요. 처음 진행 순서부터 차근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의 피부톤에 적합한 메이크업 베이스를 먼저 바르게 과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베이스를 먼저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도포를 해주시면 되고요. 메이크업 베이스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서 충분히 라텍스의 넓은 면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도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지금 모델로 온 우리 친구는 지금 일단은 눈썹에 퍼머넌트가 되어 있는데 국가기술 시험 보러 갈 때는 모델의 자격이 퍼머넌트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는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속눈썹도 연장을 해서 원래는 속눈썹 연장이나 이런 게 모델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주었으면 피부톤에 맞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선정을 해서 결점 커버까지 정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스파츌러를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분장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양을 이용해서 여러 번 덧칠하는 것보다는 많은 양을 한 번에 도포를 해서 피부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시간을 단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패턴이 커지기 때문에 눈두덩에 파운데이션의 양을 충분히 해주셔야만 패턴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베이스 도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되니까 두꺼운 양을 한꺼번에 바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촬영 때문에 위치를 바꾸질 않아서 지금 도포하는데 방향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현장에서는 방향을 조금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편안하게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두덩에 이렇게 파운데이션의 두께감을 줘야지만 색조가 잘 올라가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의 양을 많이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슬라이스를 해주셨으면, 슬라이딩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패딩 기법을 이용을 해서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선까지 살짝 연결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 위로 보시고요. 언더에도 파운데이션의 양이 묻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파운데이션을 적당량을 바르도록 할게요. 특히 국악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되는데 국악을 정리하는 방법은 많이 묻어있는 퍼프를 가지고요. 이렇게 점 찍듯이 두드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귀 앞쪽까지 다 연결해서 턱선과 연결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윤곽 수정을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주실 건데요. 윤곽 수정을 위해서 이렇게 밝은색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아이보리 톤도 괜찮고요. T존 부위에 윤곽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럴 때 마찬가지 미는 방법이 아니고요. 두드려서 파운데이션의 밀착을 높여주시면 되고요. 기본 발랐던 파운데이션이 밝은 톤이기 때문에 흰색을 사용해서 T존 부위가 좀 드러나게 하는 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윤곽 수정을 위해서 흰색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었으면 파운데이션의 양이 많기 때문에 파우더의 양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은 양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많이 찍은 상태에서 같이 양쪽 블렌딩 하신 다음에 매트하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우더의 양을 충분히 하셔서 매트하게 발라주시면 돼요. 분첩을 반 접어서 콧망울 끝, 눈 앞머리 파우더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럴 때 파운데이션 양이 많기 때문에 밀게 되면 밀릴 수가 있으니까 밀지 마시고요. 눌러주는 방법으로 꼼꼼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 잃어보시고요. 네. 눈 밑에까지 꼼꼼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자,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시험 볼 때 지금 모델이 지금 눈썹이 이 밑으로 나 있잖아요. 그런데 상승형이 아치형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눈썹을 원래는 이 정도 각도로 밀어주셔야 되죠. 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모델의 활동을 생각을 해서 눈썹을 제거하지는 않을게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썹이 들어갈 건데요. 눈썹은 브라운과 검정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이럴 때 먼저 윤곽 수정을 먼저 해 놓으셔도 되는데 노즈선을 먼저 잡으셔도 괜찮아요. 노즈선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하시면 눈썹 앞머리 체크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고요. 자연스러운 노즈선을 연장을 해 놓을게요. 노즈선이 너무 길지 않게끔 코 중간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앞머리에 기준점을 잡아주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눈썹은 검정과 브라운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눈썹이 상승형의 아치형을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상승형의 아치형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양적인 눈썹을 표현하면 되는데요. 이 도면과 같이 둥근 아치형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분장을 할 때, 무용 분장이나 이렇게 했을 때 눈썹을 크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눈썹의 산이 3분의 2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눈썹 꼬리 있죠? 눈 끝나는 지점이 눈썹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이 빠를 것 같아요. 눈썹 꼬리, 그러니까 눈동자 끝나는 눈꼬리가 눈썹 산이다 생각을 하고 약간 높이, 일반적인 눈썹 산의 윗선 있죠? 윗선과 아래 눈썹 시작하는 점, 아랫선과 약간 라운드로 그려주시게 되면 상승형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눈 끝나는 꼬리점 위에서 윗선 있죠? 눈썹 산 윗선, 눈 앞머리 시작하는 밑선하고 연결해서 약간 라운드로 굴려주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먼저 잡아주고 나서 약간 상승형으로 굴려주시죠. 이건 에버니로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발색과 착색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펜슬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앞쪽으로 살짝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되고요. 뒤쪽으로는
같이 연결해서 블랙을 이용해서 꼬리까지 둥근 아치형의 눈썹이 되도록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가볍게 블렌딩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펜슬을 이용하긴 했는데 펜슬을 이용하기 어려우시면 에버니로 틀을 잡으셔서 섀도우를 올리셔도 괜찮고요. 젤 라이너를 이용해서 한 번에 진하게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브라운 컬러는 너무 진한 거를 찍지는 않을 건데 지금 펜슬로 먼저 컬러를 입혔기 때문에 너무 진한 컬러를 하지 않고요. 그냥 중간 톤의 브라운 계열을 이용을 해서 브라운 톤이 보일 수 있도록 연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블랙을 이용해서 눈썹 뒤 아까 올려놨던 펜슬 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조금만 돌려주시고 검정 톤의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시고요. 대칭이 맞지 않는 부분은 다시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선 정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컨실러를 이용하셔서 컨실러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같은 톤의 그 파운데이션 처음에 했던 톤을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컨실러를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잘 안 되는 부분, 특히 이쪽 같은 데 보면 약간 삐뚤어진 데 있죠? 이런 부분을 한 번씩 깨끗하게 한 번에 닦아내 주시면 밑선이 다 연결이 되고요. 티슈에다가 파운데이션의 유분기를 잘 조절을 하셔서 다시 한번 밑선 깨끗하게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메이크업을 하던 간에 이 과제별로 선이 정리가 잘 안 됐을 때 사용하시면 선 정리를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동양적인 아치형의 부드러운 둥근 눈썹을 그렸고요. 눈썹 뼈에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주어서 눈썹이 더 돌출이 되어 보일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칠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칠하시면 별로 흰색이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진하게 브러쉬를 살짝 45도 정도로 세워서 앞뒤로 진하게 묻히신 다음에 눈썹 뼈 반대 방향으로 밑선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반대쪽 눈썹 꼬리에서 눈 앞쪽으로 끌고 와주면 눈썹 뼈 하이라이트 표시가 선명하게 나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밖에서 안쪽으로 거꾸로
가지고 오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줬고요. 그런 다음에 넓은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핑크 컬러를 이용을 해서요. 전체적으로 눈두덩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눈썹 쌍꺼풀 라인 감싸주시고요. 위쪽으로 그라데이션 하는데 브러쉬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볍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눈두덩 전체를 그라데이션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꼬리도 반대쪽으로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반대쪽이요. 브러쉬를 뉘어서 핑크톤의 섀도우가 아래에서 위로 그라데이션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시면 되고요. 이럴 때 이제 눈두덩에 파우더가 부족하게 되면 얼룩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얼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면 흰색 섀도우를 찍어서 살짝 경계가 생기는 이런 경계 부분에 다시 한번 도포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눈두덩에 파우더가 적게 되면 그라데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브러쉬를 세워서 눈 위로 보시고요. 언더까지 핑크 컬러로 전체 연결 한번 해도록 할게요. 브러쉬를 이제는 뉘지 마시고요. 좁은 부위를 할 거기 때문에 세워서 브러쉬 끝에만 묻혀서 한번 자연스럽게 연결 그라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핑크 컬러가 딱 정해져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마젠타 컬러를 포인트로 바르도록 할 거예요. 마젠타 컬러를 한번 보면 붉은 톤을 쌍꺼풀 라인, 눈꼬리 끝에서 약간 상승형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눈꼬리에서 안쪽으로 살짝 그라데이션 해주시고요. 상승형의 느낌이 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눈꼬리 쪽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빛이 반사가 돼서. 네. 눈 위로 볼까요? 눈꼬리 쪽도 같이 마젠타 컬러 연결해서 해주시면 되고 감아서 보시고요. 뒤쪽으로 조금 얼룩이 생기는 부분은 면봉을 이용해서 살짝 그라데이션 해주셔도 되고요.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방법대로 흰색 살짝 묻혀서 그라데이션을 조금 더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리도록 할 건데요. 아이라인은 블랙 컬러를 이용을 해서 그냥 넓은 그런 굵은 이런 아이라이너를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끝에도 살짝 눈꼬리 상승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마젠타 컬러를 연장을 해서 그라데이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화장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아이라이너를 그려야 되는데요. 라이너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소에 파는 그 마카처럼 생긴 그런 그 아이라이너가 있어요. 그게 아주 그냥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좀 굵은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면봉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두꺼운 부분 있죠. 넓은 부위를 발라주시고 세심한 부분은 작은 그 얇은 라이너를 이용을 해서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돌려주시고요.
그럴 때 속눈썹 사이사이 잘 메꿔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굵은 그 라이너를 사용할 때는 앞부분이 체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넓은 면을 채운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 채웠으면 마르는 시간을 잠깐 주도록 할 때 하는데, 이럴 때 노즈 컬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눈썹 앞머리 깨끗하게 연결해서 꼬리까지 해주는데, 저는 약간 오렌지 컬러를 살짝 섞어서 해주면 무대에서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오렌지 컬러와 그냥 브라운을 블렌딩을 하셔서 너무 오렌지도 안 되니까 눈썹 앞머리부터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눈썹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눈 한번 떠보시면, 이 상태에서 언더가, 눈 위로 보세요. 언더까지 펜슬로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너무 올라가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언더까지 점막을 표현해야 되니까 콤비 펜슬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콤비 펜슬의 검정색을 이용을 해서 점막까지 연결하도록 할게요. 점막 부분 다 채워주시고, 펜슬을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섀도우를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빛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머리를 조금 왔다 갔다 할게요. 다시 위 점막을 채울 때는 너무 불편하지 않게끔 잠시만 돌려주시고 연결을 해서 눈꼬리 끝나는 점, 아이라인 끝나는 점까지 해서 삼각지대를 연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하고 눈썹 앞머리까지 살짝 검은 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짝 연장하시면 되고요. 감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얇은 라이너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 이렇게 얇은 그 아이라이너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윗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약간 상승형의 눈썹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라이너를 약간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뷰러를 할 건데요. 뷰러를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뷰러를 잘못하게 되면 눈썹이 너무 꺾이게 되니까, 지금 이제 모델이 속눈썹 연장을 하고 와서 그렇지만 약간 눈썹을, 모델이 이제 눈을 살짝 뜨시고요. 지금처럼 밑에를 볼 수 있게끔 호흡을 맞춰 주시고요. 미리 사전에 모델하고 같이 연장을 하시면 되죠. 이럴 때 너무 깊이 확 밀어버리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아이라이너가 다시 뷰러에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심하셔서 너무 가까이 사전에 한 거가 닿지 않게끔 해서 뷰러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요.
살짝 밀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위질 하듯이 이렇게 해서 내려와 주시면 돼요. 연장을 해서 이렇게 뷰러 올라가는 느낌이 많이 보이지 않을 텐데 너무 많이 처음부터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뷰러 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위질 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 속눈썹을 이제 연장을 하도록 할 건데요. 속눈썹을 뒤집어서 손등에 왔다 갔다 해주시면 와이어가 훨씬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모델이 속눈썹을 장착을 시킨 다음에 눈에 자극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 전과 후 차이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돌려서 와이어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눈 모양에 맞게끔 붙일 수 있게 해주시고, 자르지는 않을게요. 눈썹을 길게 연장을 해서 약간 상승형의 눈썹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붙일 거기 때문에 속눈썹 풀을 이용해서 앞에, 뒤에, 가운데 꼼꼼하게 다 풀을 잘 발라주시면 앞머리가 떨어지거나 하는 게 좀 덜할 거거든요. 자, 속눈썹을 이렇게 해서 풀을 발라놨으면 쪽집게 핀셋을 이용을 해서 붙여주도록 할 건데요. 앞머리 너무 가까이 가지 않게끔 해서 속눈썹이 처지지 않게 하려면 이 상태로 붙이게 되면 눈썹이 처지겠죠? 눈썹을 세워서 앞머리부터 약간 상승형이 될 수 있게끔 눈 한번 떠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약간 올라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장을 할게요. 모델의 얼굴이 너무 작아서 속눈썹이 좀 크지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감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다시 풀을 앞뒤 시작점 끝점 잘 발라주시고요. 눈 앞머리 너무 바짝 붙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붓기 전에 살짝 당겨서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번 라이너 정리하면 되니까. 다시요. 눈썹 붙일 때 너무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 처음에 붙일 때부터 살짝 들어서 앞머리 살짝 띄우시고요. 예. 상승형의 눈썹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속눈썹이 될 수 있도록 뒤쪽으로. 붙인 다음에 다시 한번 라이너로 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한번 떠보세요. 네. 그래서 눈꼬리 너무 처져 보이지 않게끔 해서 눈썹을 붙이도록 할게요. 아픈 데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눈썹을 붙였고요. 언더라인은 다시 한번 블랙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눈 위로 보시고요. 안 잘라도 되는 거예요? 속눈썹은? 속눈썹은 지금 속눈썹이 모델의 얼굴에 비해서 조금 큰 것 같긴 한데, 모델이 얼굴이 이렇게 작으면 요거보다 조금 더
속눈썹이 좀 중량감이 덜한 걸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얼굴인지 생각. 네. 제가 지금 독특한 사람들은 좀 그리고서 지금 속눈썹을 지금 수정을 하면서 섀도우가 조금 지워진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그냥 살짝 핑크톤이 드러날 수 있게끔 연장을 해서 핑크의 느낌이 사라지지 않게끔 다시 한번 손질을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되셨고요. 눈 떠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섀도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 마스카라를 해서 같이 연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스카라 하시는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마스카라를 해서 밑에 살짝 눈 뜨시고요. 밑에 보세요. 하고 아래 위로 지그재그로 해서 가 속눈썹과 내 속눈썹이 같이 붙어서 연장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인조 속눈썹을 속눈썹 연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인조 속눈썹의 컬과 연장한 속눈썹의 컬이 잘 맞지 않아서 중간에 경계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이 다음에 마스카라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치크를 할 단계인데요. 치크는 핑크를 이용을 해서 광대뼈를 감싸듯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광대를 감싸주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안쪽 바깥쪽의 방향에 그 제시가 없기 때문에 광대뼈를 감싸듯이 해서 넓은 부분 귀 쪽으로, 너무 상승형 말고요. 귀 쪽으로 같이 전체적으로 핑크톤이 보일 수 있게끔 연장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의 발색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립을 할 건데요. 이제 립 라이너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립 라이너를 챙겨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립 라이너 대신에 이렇게 브러쉬가 있으면 붉은 컬러를 이용을 해서 레드 컬러의 립 라이너를 사용해야 되는데 립 라이너 대신에 섀도우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로 라이너 대신에 입술 라인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럼 섀도우가 립 라이너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분기도 잡아줄 수 있고요. 컬러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게 섀도우로 라이너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로 그냥 하실 때가 많은데요. 투명 립글로스밖에 없으면 가지고 있는 섀도우를 입술에 바르시고 글로스를 블렌딩하면 또 다른 컬러를 만들 수 있고 섀도우를 활용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립 라이너를 대신해서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블렌딩 해주시고 그라데이션 해주신 다음에 입술 안쪽에는 핑크 컬러의 립스틱을 이용을 해서 안쪽에는 핑크 컬러의 립스틱을 살짝 연장을 하도록 하는데요. 발랐으면 립 라이너를
섀도우로 대신했으니까 빨간색 립스틱 다시 한번 칠해서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섀도우를 발라놔서 약간 매트해서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귀밑머리를 그리도록 할 건데요. 검정 펜슬을 좀 납작하게 자르셔도 괜찮고요. 아까 이제 눈썹 그리던 콤비 펜슬 이용해서 검정색으로 귀밑머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밑머리는 요 그랜나루 나는 요 머리 있죠? 요 안쪽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턱선 있죠? 턱선과 같은 방향이면 좋겠고요. 코끝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해서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귀밑머리를 살짝 연장을 해서요.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요. 이쪽도 마찬가지 귀밑머리 그랜나루 선과 연결을 해서 턱선과 같은 방향이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펜슬을 이용을 해서 방향을 약간 감지를 하시고요. 코끝이 넘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네. 하고 실제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한국 무용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글로 때문에 잠시만 눈 감아보시고 앞에 조금만 감고 계시고요. 살짝 뭐가 묻어서 이럴 때는 파우더를 묻혀서요. 살짝 면봉으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 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